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밤에 자는 동안 몸이 재생 회복되지 않는 노화 가속 상황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속 노화된다, 빨리 늙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도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있어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 우리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1분 1초 안 중요한 시간이 없겠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시간, 바로 잠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유명한 이제 그런 어떤 문구가 있죠.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해자되는 말인데요. 자, 잠은 내가 낮에 한 일을, 그리고 좀 전에 저녁과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은 잠자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낮 동안, 그리고 저녁 동안, 밤 동안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내왔는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낮의 시간, 저녁과 밤의 시간에 따라서 잠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는 동안은 노화 정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재생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화 가속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사 찌꺼기가 청소되는 시간이 잠이어야 되는데 대사 찌꺼기가 오히려 더 쌓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는 동안 신체가 재생되고 회복되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완벽한 잠과 신체 각성의 곡선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을 쓰면 쓸수록 신체 각성도는 올라가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압력도 증가하고 이것이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스르 잠이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공간만큼 우리 신체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요. 다양한 이제 수면 검사,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잠의 단계가 깨어진 사람들, 얕은 잠부터 시작해서 깊은 잠으로 가고 다시 얕은 잠으로 올라왔어. 이게 수면의 주기인데요. 이 수면의 주기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반복되는 것을 수면 주기라고 불리고, 이것이 3, 4에 규칙적으로 잘 반복된 뒤에 깨어나면 잘 잤다는 느낌이고, 이것이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체 시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추 생체 시계,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말초 생체 시계, 즉 몸에 있는 생체 시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낮에,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면과 함께 장은 잠듭니다. 낮에 비해 밤에는 타액도 50% 감소하고요. 수면 중에는 삼킴의 수도 감소합니다. 위를 비우는 속도도 감소하고 대장의 운동도 감소됩니다. 자는 동안 수면의 리듬은 멜라토닌 송가체보다 장크롬 친화세포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먹으면 자는 것이 아니다. 자는 동안은 장도 잠들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놓고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적어도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요. 물도 9시 이후에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 방광을 빠져나가지 못한 물은 소변 압박으로 끊임없이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녁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발효 음식을 저녁에 반드시 배치하셔서 소화효소를 분비시켜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뇌가 청소되죠. 뇌를 청소하는 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뇌 세포의 공간 사이에 뇌 척수액이 멜라토닌을 물고 들어와서 뇌에 쌓인 활성산소와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를 막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수면 중에는 세포가 건조된다는 거예요. 호흡과 땀으로 8시간 동안 0.5에서 1리터의 수분이 손실이 됩니다. 밤에 자는 동안 습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환절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면 중에 세포가 건조되고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뇌를 청소한다.
이 부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낮 동안 수분 섭취를 원활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물로는 1.5리터 정도, 그리고 음식과 함께는 2리터 정도를 섭취하십시오. 본인의 소변 색깔이 얼마나 적당한 색깔을 띠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 주시고요. 자, 글림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멜라토닌이죠. 자기 전에 수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빛을 완벽히 제거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멜라토닌의 재료가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낮 시간 동안 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변하고 세로토닌이 바로 멜라토닌이 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멜라토닌 자체가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이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비렘 수면 중에는 면역세포가 재생이 되거든요. 백혈구가 재생이 되고 대식세포와 자연사례세포가 자신의 기능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는 동안 교감신경계의 각성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코티졸의 분비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코티졸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고 저녁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코티졸이 올라가고 저녁에 이렇게 낮아져야지 우리가 안정된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깨어진 코티졸 리듬이라는 거죠. 더불어 밤에는 코티졸은 깔아앉고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면역세포를 재생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세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단백질 섭취에 유의하시고 코티졸의 리듬이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밤에 자는 동안은 각성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생각,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나 감정을 잠자리에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정보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 정도 전에는 디지털 매체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TV도 가급적 꺼놓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보는 여러가지 정보도 조금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책을 보거나 가족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을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잠자는 동안 각성도가 떨어지고 낮아진 코티졸이 그 다음 아침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코티졸의 하루 리듬이 완성이 되면서 밤에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서 잠의 구조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밤에 자는 동안 몸이 재생, 회복되지 않고 노화 가속되는 상황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자는 동안 오히려 더 젊어지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